예, 안녕하세요. 마설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알펜살 회원분들이 궁금해하는 항암 효과가 증명되고 있는 구충제 이버맥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유튜브나 기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 많이 소개되고 있는 것도 좀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시험 단계에 있는 자료는 제외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암 환자들의 그 절실한 마음, 또 저도 암 환자로서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약학 전문 사이트의 자료를 다 뒤지고 조사해서 신뢰할 만한 중요 자료만 요약하고 압축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빨리 시작하죠. 어, 이버맥틴의 기본 정의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버맥틴은 구충제로 기본 가이드에 없는 목적으로도 쓰이고 있다. 복용 기준에 따라야 하며 초과 용량이나 또 기준보다 소량, 장기간 복용은 금한다. 공복에 복용해야 하며 식사 1시간 전이나 식사 2시간 후에 복용한다. 200ml 정도의 충분한 물과 복용해야 한다. 면역 기능이 약화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복용이 필요할 수 있다. 부작용이 벤지미다졸 계열보다는 상당히 우려되고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주의하고 있는 부작용은 일단 알러지 반응, 호흡곤란, 부종, 충혈, 시력장애, 두드러기, 가려움증, 발열, 복통, 관절통, 인후통, 현기증, 두통, 근육통, 설사. 그리고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신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용량은요, 성인이 사상충증, 1회 복용량은 체중이 45kg에서 64kg일 경우에는 9mg, 65kg에서 84kg일 경우에는 12mg을 경구 복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잘 일어나는데 비타민류나 허브, 생양류와도 상호작용 어떤 그 연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건강이나 의료보건주의 가장 그 기준으로 삼는 HWO 세계보건기구에 이 이버맥틴이 나와 있는데요. 항암으로 소개된 건 절대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뭐에 소개되어 있냐면은 APOC 아프리카 사상충 치료 프로그램 이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그 기생충 감염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 사람들이 죽거나 고통받고 있죠. 그래서 HW에서 그 아프리카 사상충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치료에 비해 이버맥틴은 안전하며 광범위하게 쓰이고 매우 효과적이다. 1987년부터 단순 처방으로 사상충으로 고통받는 수백만 명을 살려왔다. 이버맥틴은 기생충, 성충은 사멸시키지 못하지만 기생충 암컷의 미세충 생산을 억제한다. 네, 복용법은 제가 다시 이거 환산한 건데요. 65kg 몸무게 기준 9.75에서 13m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그 거대 제약사인 머크사가 전례 없는 기부를 해서 시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거를 맥티잔 도네이션 프로그램, 맥티잔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맥티잔은 그 이버맥틴 약품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머크사가 항암제를 상당히 엄청난 그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이것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자, 이건 WHO가 밝힌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꾸 뒤지다가 약학 쪽에서는 그래도 제일 낫다라는 저널에
이버맥틴 소개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약학 저널에 나와 있는 내용 요약한 겁니다. 이버맥틴은 산피성 난소암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 이버맥틴은 유전자 표적 KPMB1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상피 난소암 세포의 항조항 효과를 나타낸다. 그 KPMB1은 그 암세포 증식에 관한 유전자고요. 이 KPMB1을 기능 억제하면 암 증식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OC, 이 상피성 난소암은 그 이질적인 암이고 사망률이 꽤 높게 지속되고 있는 난치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난치암을 치료할 수 있다면 일반 암도 다 치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버맥틴은 EOC 치료제, 상피성 난소암 치료제 파크리탁셀과 병용 시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세부 내용은 많은데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그 전문적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뒤지다가 이버맥틴을 실험한 자료가 있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이걸 선택했습니다. 종양치료 실험과 연구 저널인데요. 이버맥틴은 암세포의 항암제 저항을 역전시키고 극복한다. 이건 뭐냐면 그 항암제를 쓰면 암세포가 항암제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고 내성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이제 극복하고 치료를 한다는 거죠. 명백한 세포 독성을 보이지 않는 매우 낮은 용량의 이버맥틴이 시험관 또는 생체에서 화학요법에 대한 종양세포의 저항을 극적으로 역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버맥틴이 이제 세포 독성이 없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시험관 및 생체에서 그러니까 원문에는 in vitro and in vivo라고 됐습니다. in vitro는 라틴어인데요. 비트로는 그 비트룸. 제가 라틴어를 그 옛날에 카톨릭 성가대 했기 때문에 조금 공부했었어요. 그 비트로는 비트룸, 그 유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리관, 그러니까 시험관에서, 그러니까 암세포를 떼어내서 시험관에서 별도로 그 이버맥틴의 작용을 연구했을 때랑 in vivo, vivo는 영어로 life에 해당됩니다. 살아있는, 살다, live, alive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 생체에서 이버맥틴을 실험하거나 혹은 시험관으로 떼어내서 별도로 그 세포만을 시험했을 때 다 화학요법에 대한 종양세포의 내성 저항을 역전시켜서 효과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버맥틴은 PGP 활성을 직접 억제하는 것은 아니나 표피성장인저 수용체 EGFR을 억제함으로써 PGP의 발현을 감소시켜 저항을 역전시켰다. 그러니까 항암 효과를 상승시켰다 했다는 거죠. 이 PGP는 P글라이코프로틴이라고 해서 피당 단백질, 약물을 세포 밖으로 이동시켜서 약물의 흡수를 저해하는 세포막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작용하면은 약물이 더 잘 들어가게 되어 있죠. 또 EGFR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상피세포의 성장 호르몬을 감지하는 수용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버맥틴이 그 암세포의 그 항암 물질이 잘 들어가게끔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실험 결과가 이버맥틴은 EGFR의 세포의 영역과 결합하여 EGFR의 신호전달 캐스케이드 ERK, AKT, NF, 카파 B의 활성화를 억제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이제 한참 공부했어요. ERK, 세포 분할제에 의해 활성화하며 세포 증식 또는 분할을 조절한다. 또 AKT는 효소인데요. 세포 이동 과정에 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관련된 신호 전달을 한다는 그런 효소군입니다. 그리고 NF, 카파 B, 이게 K 같이 생겼는데 이 K는 텍스트로 보면요. K가 아니라 그리스면 카파입니다. NF, 카파 B는 DNA 전사를 제어하는 단백질 복합체. 그러니까 이런 그 세포 내의 그 유전자와 신호 전달 체계를 작용해서 그 이버맥틴이 이런 데 작용하니까 암세포가 증식이 안 되고 또 항암 물질이 잘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요. 이건 실험 결과입니다. 여기 내용은 그대로 하면은 VCR 민감성 저항성 직장암 세포에 대한 이버맥틴의 효과 보면은 VCR은 이거 그 항암제 이름입니다. 그 직장암 세포에다가 이 VCR 항암제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버맥틴을 같이 투약해서 그 살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그 암세포의 생존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항암 효과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이버맥틴은 고형 이종 이식 종양에서 빙글스틴 VCR요, 항암제요, 항종 효과를 상당히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고형 이종 이식 종양이라는 건 뭐냐면은 암세포를 떼어내서 이종 이식, 다른 종자한테 이식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직장암 세포를 떼어내서 이 실험의 경우에 누드 마우스, 실험 쥐한테 이식시킨 다음에 실험을 한 겁니다. 이거를 구분한 이유가 아까 그 시험관하고 그 생체 이거 나누듯이 사람한테 직접 실험한 건 아니고 사람의 암세포를 다시 누드지에 이식시킨 다음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도표를 삽입시킬 텐데 보면은 그 항암제와 이버맥틴을 같이 썼을 때 종양이 커지지 못하고 작아지는 성장이 억제되는 걸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양 크기도 사진으로 나와 있고 도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실험의 결론이 뭐냐? 이버맥틴이 약물 내성 종양세포에서 화학요법의 항암 효능을 유의하게 향상시켰음을 입증했다. 따라서 FDA 승인 구충제인 이버맥틴은 암과 특히 약물 내성, 그러니까 항암 내성 암을 치료하기 위해 화학요법과 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며칠 동안 뒤지고 또 뒤졌는데요. 제가 확증자료로서 여러분한테 공개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혹시라도 사람의 그 암 치료를 한 좀 확증적인 좀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나 했더니 없습니다. 그 있는 거는 확증자료 자료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전혀 그런 거는 믿을 수 없는 자료들이고요. 그 믿을 수 있는 자료는 이 정도. 시험관과 쥐에 이식시킨 종양 실험,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약학자들이 연구한 내용, 그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건 이버맥틴이 항암 효과가 있고, 화학항암제와 조합했었을 때는 그 화학항암제 효과를 급격히 상승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국립암센터가 이 이버맥틴을 항암제로 특허를 출원했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특허를 받았다는데 받은 것도 굉장히 빨리 받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특허를 어떻게 뭐 한 1년 반 만에 받았고 특허 내용도 뭐 과거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특허처럼 아주 뭐 포괄적으로 쉽게 받았어요. 이버맥틴의 조성물로, 그러니까 쉽게 압축해서 얘기하면 이버맥틴의 조성물로 항암 치료를 한다. 이버맥틴을 약간 이제 펜벤다졸이 알벤다졸로 변하고 또 메벤다졸 변화처럼 이런 화학 분자하고 요소를 조금 변형시켜서 암 치료를 하겠다라는 걸 특허를 냈어요. 그런 게 특허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암센터가 이걸 해놓고서 구충제는 뭐 항암 효과로 뭐 생각할 가치도 없다라고 뭐 그러는데, 이 이버맥틴을 항암제 특허 출원한 의도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암을 고치기 위해서 특허를 냈다면은 지금 벤지미다졸 구충제 항암 효과를 그렇게 막 감정적일 만큼 부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특허를 낸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정말 의심스러웠어요.
이버메틴을 다 항암제로 자기네들이 특허를 냈다면은 벤지미다를도 수긍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허를 내놓고 그런다는 거는 이건 자기네가 어디 방패막을 삼아놓고 구충제를 방어하겠다는 건지 정말 연구를 해서 항암 효과를 밝혀서 국민들의 암을 고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별도 이거 이제 구체적인 그리고 이 약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건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뭐 아주 비싸지도 않고 아주 싸지도 않고 뭐 구할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버메틴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이제 벤지미다졸 우리가 그 항암 이 시도를 한 게 6개월 정도 됐는데 이 보시면은 유튜브도 그렇고 이게 호전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호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한두 명과 이 얘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피드백을 받았겠어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쉬울 때는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여기 댓글 다고 저기 댓글 다는데 효과가 있으면은 여기 SNS나 유튜브나 이런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나한테 효과를 보고 꾸준히 하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 어디다 뭐 이렇게 굳이 댓글을 달고 나 이케아에서 뭐 나오고 있어요. 굳이 밝힐 필요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나서면은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면이 있어서 호전 사례가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뜻밖이죠. 예. 나쁘게 말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사람이 다른 거고 좋게 말하면 조심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COC 프로토콜은 저번에 한번 소개해서 COC 프로토콜은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도와주시는 의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하시겠다면은 동네 내과이나 가정의학의에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아서 처방을 받아서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직도 비타민C 메가도스 요법을 암치료라고 막 그러는데 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작년이죠. 벌써 작년 봄까지 했었어요. 근데 첫째 전제 조건은 비타민C가 암 환자한테 필수적으로 반드시 복용해야 되는 요소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비타민C 메가도스가 암치료 요법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보조요법은 몰라도 직접 치료요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비타민C 이 메가도스 요법을 한 게 5년은 됐는데 너무 결과가 없어요. 너무 없어요. 이거 맨날 결과로 나온 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밴드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같은 사례만 계속 반복해서 올리고 있고 이게 정말 그렇게 효과가 직접적인 항암 치료 효과가 있다면은 왜 이렇게 결과가 없습니까? 시도한 사람이 20%는 나와야죠.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인 항암 치료라기보다는 아주 좋은 보조요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비타민C 메가더스에 있는 MSM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비타민C는 알아서 많이 드시거든요. 그런데 MSM은 좀 이렇게 소홀히 하니까 MSM을 더 강조해서 꼭 드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비타민C를 드시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버맥틴 소개 끝났고요. 좀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걸 소개드리고 싶었는데 며칠 동안 뒤지고 뒤져도 제가 확증적으로 안전하게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없습니다. 저 정말 지쳤어요. 찾다가. 그리고 내용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같은 게 계속 반복돼요. 모든 자료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 이렇게 이 올린 사이트에 그 기관이나 단체나 이 저널이 그래도 신뢰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가려내서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추가적인 건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캐모마일을 키워서 이거 원하시는 분들
보내드렸는데, 제가 실수로 캐모마일을 이게 8개인가 순이 아주 이쁘게 자랐었는데, 제가 모르고 컵에 물을 부었는데, 컵에 약이 섞인 걸 모르고 부어가지고, 지난번에 키웠던 걸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제가 딸하고 다시 사서 지금 이제 다시 키웁니다. 캐모마일, 지난번에 달라고 하신 분들 꼭 보내드릴게요. 이게 캐모마일이 암 환자들이 이제 평상시 차로 마시면 진정 효과도 있어서 좋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꽃말이 역경 속에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딱 맞아서, 이거 꼭 약속대로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키워서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얘기할 게 있었는데,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메모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12시 넘었지만은,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요, 요즘 벤지미달 구충제로도 암을 극복 못하고 하늘로 가시는 분들이, 발생 많이 생기고 있지만, 저로서는 벤지미달께 강조하고 유튜브까지 했던 사람으로서는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너무 늦어서 할 수 없고, 이게 벤지미다졸이 장기적인 대사요법이다 보니까 너무 늦은 분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래도 이 벤지미다졸 계속 복용하면서 다양한 다른 시도도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다른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유튜브 동영상을 올릴 때 저희 알펜살 회원 전용 동영상으로만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의로 공개된 동영상에 해드릴 만한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로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너희끼리만 살라고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이거를 하는 입장에서 다른 분들을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이분의 다수, 이 수백 명, 수천 명을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회원 200여 명도 저한테 벅찹니다. 그래서 회원분들이 서로 자료를 올려주고 서로 돕고 있어서 참 고마울 뿐입니다. 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벤지미단을 꾸준히 복용하시면서 다른 보조법도 공부하시고 찾아서 하세요. 저도 한동안 힘들었는데 다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좋아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제가 좀 더 스스로 느끼고 공부한 다음에 그 보조법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와 의지로 계속 도전하십시오. 예, 마셀이었습니다.